펀드노트 SK증권 이민환 과장 함께 하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뵙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금방 뵙는 것 아,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보고 원래 이번 주 네. 금요일날 봐야 되는데 화요일날 뵈니까 상당히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앵커님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휴가여서 어제 네. 방송 출연을 못했죠. 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네. 혹시 여행은 자유여행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패키지로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가 일본으로 처음 여행을 갔는데 자유여행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자유여행이나 이제 패키지나 이제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좀 패키지 상품 같은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항공이나 숙박, 이제 식사 등 모든 것이 이제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개별 예약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ETF 상품이고요. ETF는 일명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고 상장 지수 펀드다 보니까 일반 펀드보다는 좀 더 저렴한 뒤에 나오는 장점들이 있지만 네. 그래서 패키지 상품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 가는 것과 비슷한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셨는데요. 네,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일까?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일까? 네. 어떤 점이 비슷한지는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 어떤 점이 패키지 상품과 같은 건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 펀드는 한 큐에 다 해결할 수도 있고 저렴한 것, 보수가 저렴한 것도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이제 상장 지수 펀드가 어떤 상품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ETF가 이제 상장 지수 펀드, 즉 지수형 펀드를 상장해 놓은 펀드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펀드 중에서 국내 시장이라든가 금, 아니면 특정 농산물 또는 전체 소비재 이런 큰 범위의 시장 수익률을 지수화하고 그 지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즉 이제 다른 말로 인덱스 펀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를 묶는다. 그러니까 한 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네네. 면에서 패키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지금 시장에서도 제가 거래 대금을 오프닝 할 때 짚어드리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 같은 것들이 거래 대금 실리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들이 소폭이나마 이런 게 ETF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ETF. 묶는다. 묶어서 좋은 점이 있어야 될 텐데 ETF의 장점은 뭐가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ETF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반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한 것.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미국 등 국가별 원유, 채권, 달러 등의 상품별 투자 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해도 수익이 가능한, 그러니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같은 게 하나의 상품 중에 ETF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쉬울 텐데요. 네. 그러니까 ETF와 주식, 액티브 펀드를 비교해서 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중 매매가 ETF와 주식은 가능하고 액티브 펀드는 불가능한 점이 이제 차이점이고요. 거래 비용도 일반 펀드의 판매 보수 1에서 2%보다 훨씬 저렴한 점. 그러니까 보시면 0.07에서 0.99%로 저렴한 점을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금 같은 것도 적금 들어놓고 나중에 만기돼서 찾을 때 세금 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펀드는 그것보다 또 적게 떼더라고요. 네. 그게 펀드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펀드보다도 ETF가 더 세금이 적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네. 장점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취하실 수 있는지 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를 하는 예를 네.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연초 중국 A주에 투자하는 ETF를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ETF이기에 작년 이제 중국 증시가 급등할 때, 그러니까 투자할 기회를, 그러니까 직접 주식을 살 때 투자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왜냐하면 계좌 트는데도 시간 네, 걸리고요. 맞습니다. 환전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점을 이제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ETF 투자에 대해서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 200 지수가
1.4% 정도 급등을 하자 이 주세 일간 수익률이 그러니까 두 배가 연동되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는 한 2.58%, 한 2배 정도가 뛰었고요. 레버리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ETF의 일일 거래량도 3,044만 8천주 정도로 전날에 비해서 2배 이상을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ETF의 수익률이 얼마나 좀 더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타이거 레버리지 수익률은 2.7% 이상 올랐고, 뭐 퀸덱스 레버리지랑 K스타 레버리지도 각각 2.5%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펀드 중에 이제 ETF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 거침없이 올라갈 때 내가 지수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ETF로 투자를 하시면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중국 주식도 다들 뜬다 할 때 직접 들어가기에 좀 네. 번거로운 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네. 측면이 충분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래서 중국 ETF로 수익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연말 네. 연초에. ETF의 장점을 통한 투자 매력 좀 알아봤는데요. ETF 투자를 통해서 분산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분산 효과라는 게 뭔가요? 네. 그 분산 효과도 이제 ETF 투자의 하나의 장점이고요. 이제 뭐 현재 국내에 상장된 ETF는 현재 한 168개로 네. 뭐 지수, 섹터, 해외, 원자재 통화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 한 주만 사더라도 전 종목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권, 보험, 자동차, 운송, 금융, 반도체 등 이제 섹터에 투자하는 ETF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이 선택이 힘들 때 네. 펀드처럼 섹터를 매수할 수 있는 ETF를 삼으로써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분산할 수 있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측면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상승장에 네. 대입할 수 있는 ETF 투자 네. 방식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을 보인다든지 하락장일 때도 또 역시나 네. 그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상품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다 그러면 장세별로 다 대응할 수 있다는 네네. 것도 장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의 ETF를 또 사는 것보다는 그런 장세에 뭐 급등장이면 네네. 급등장에 맞는 ETF를 사고 네네. 아니 뭐 지금 원자재가 많이 상승한 것 같으면 원자재에 맞는 그런 ETF를 삼으로써 분산 투자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역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투자 방식이 되는 거고요. 네. ETF 투자 수수료도 저렴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할 수 있고 손쉽게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ETF 수익률들 좀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펀드닥터 4월 20일 기준으로 설정액 100억 이상, 이제 전 3년 된 이상 ETF 상위권 펀드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공교롭게 그 미래에셋 펀드가 3개의 상위권을 기록했고 네 번째로는 삼성의 ETF가 그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미래에셋 타이거 경기방어 상장지수 주식형은 83% 정도. 경기방어 상장 주식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네, 보였어요? 의외인데요? 그렇군요. 의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네. 이 경기를 방어하는 그 종목 섹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아무래도 잘 맞아 떨어져서 좀 네.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상장 주식형은 68.35.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소비재 투자하는 거라서 이 정도의 수익률은 예상했던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타이거 S&P 500 선물 상장 지수 주식 파생형 같은 건 67.19%를 보였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 선진국 S&P 500 선물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선진국 지수가 상승하면서 효과를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코덱스 소비재 상장 지수 주식형 같은 경우에도 60.38%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두가 되는 것도 컨슈머 쪽이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 또 다룬 적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소비재 쪽도 컨슈머 펀드. 그러니까 아무리 향후에도 계속 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1, 2, 3, 4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초기에 운용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수익률이 지금 현재 좋은 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수익률이 기간 설정은 지난 1년 수익률인가요? 이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된 펀드고요. 펀드 중에서 네.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이군요. 3년 수익률입니다. 3년 수익률이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타이거가 붙으면 미래세 거고 네. 코덱스가 붙으면 삼성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TF 펀드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 짚어주세요. 네, 뭐가 알겠습니다. 있을까요? 그 ETF 펀드 투자의 장점 중 하나 이제 분산 효과를 높이고 싶을 때는 네. 그 시기별로 매수를 하거나 섹터와 지수형 ETF를 골고루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리스크 어떻게 보면 유의할 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게 하나의 그 투자 시기를 분산해야 된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 시기를 분산하고 분할 매수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특정일에 매번 매수하거나 지수가 50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그리고- 펀드 붙듯이 네, 맞습니다.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가 손실이 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승장에서는 코스피 200 추정 ETF를 자산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을 섹터나 해외 지수 등과 같이 편입해 이제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도 줄이고 좋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TF를 펀드 투자하듯이 매달 납입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율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높은 수익률까지도 거둘 네, 수 맞습니다. 있겠다는 전략 네. 오늘 말씀해 주셨네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펀드노트 ETF 펀드 알아봤습니다.